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라는 공포에 떨며 금값을 올리고 기름값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의 숨통이 끊길 것이라며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터지는 저 미사일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인류의 재앙인 이 상황이 사실은 5천조 원 규모의 초대형 부의 지도를 새로 그리기 위한 치밀한 공사 소리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미사일 궤적 너머에 숨겨진 진짜 돈 냄새를 맡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구경꾼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챕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21세기 가장 거대한 자본주의의 철거작전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은 종교의 갈등도 피해 복수극도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21세기 물류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그 길목을 무단 점유 중인 낡은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무자비한 철거 작업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깔아야 하는데 노선 한복판에 불법 가건물을 짓고 알박기를 하던 세력을 포클레인으로 밀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에 에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테러 지원국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물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리적 변수를 싹 다 치워버리겠다는 아주 차가운 자본주의의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길을 뚫어야 돈이 오가고 돈이 돌아야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수호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인도의 엄청난 생산력과 유럽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단숨에 잇는 미래형 자원 고속도로를 완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홍해와 호르무즈라는 목줄을 쥐고 통행료를 내라며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이 아프리카 밑으로 삥 돌아가며 엄청난 시간과 기름값을 낭비하게 만든 주범이기도 하죠. 미국은 이제 이 답답한 병목 현상을 뿌리 뽑기로 결단했습니다. 장애물을 철거해야만 인도의 저렴한 물건들이 유럽으로 프리패스처럼 꽂힐 수 있고 그래야만 중국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포성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은 이 철거 작전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철도를 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공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대국 인도와 통합 경제권, 유럽의 은밀한 결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공장과 가장 큰 백화점이 손을 잡는 순간 이란이라는 바리케이드가 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도가 던진 주사위가 어떻게 중동의 지도를 피로 물들이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물류의 전쟁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직거래위 시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인 인도와 가장 큰 백화점인 유럽이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인도가 최근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초대형 FTA를 타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찍어낸 물건들이 관세라는 높은 벽을 허물고 유럽 시장에 무혈입성할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세상 모든 물건을 다 만드는 거대 제조 창고와 그 물건을 가장 비싸게 사줄 VIP 고객 전용 매장이 직통 통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꼴입니다. 이제 서양권의 비싼 인건비를 대체할 인도의 저가 공세가 유럽 전역으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자리를 인도로 채워 넣으려는 거대한 체스판에 첫 번째 말을 놓은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도 그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이 다니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에즈 운하라는 지름길이 막히자 모든 배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돌아가며 엄청난 물류비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제조국으로 우뚝 서고 싶어도 이 해상로가 어지러우면 결국 물건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싸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반복됩니다. 인도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이 고질적인 물류 인프라의 부재는 미국이 목숨을 걸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차별화된 하드웨어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기획되어 트럼프 정부에서 강행되고 있는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즉 IMEC 프로젝트입니다. 인도에서 배로 물건을 싣고 아랍에미리트에 내린 뒤 사막을 가로지르는 기차를 태워 이스라엘 항구까지 직선으로 쏘아주는 거대한 물류혁명입니다. 중국의 1대1로를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이 초고속 유료도로가 개통된다면 세계 경제의 패권은 다시 한번 미국의 손아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설계도 한복판에 아주 고약한 알박기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기찻길이 깔려야 할 종착역 근처에서 끊임없이 폭탄을 던지고 배를 공격하며 회방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비틀려는 이란을 보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26년 3월 미사일로 쏘아 올린 이 무자비한 철거 작전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소름 돋는 에픽 작전의 전말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란이라는 마지막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비장의 카드인 IMEC 프로젝트는 단순히 길 하나를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배가 아랍에미리트 항구에 짐을 풀면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초고속 열차에 컨테이너를 옮겨 싣는 거대한 물류혁명입니다. 이 기차는 이스라엘의 항구까지 직선으로 달려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물건을 꽂아 넣습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닦아놓은 구비구비 국도인 1대1로 옆에 미국이 통행료는 싸고 속도는 2배나 빠른 최신형 민자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꼴입니다. 중국 땅을 단 1cm도 밟지 않고도 유럽 시장에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차이나 패싱위 결정판이 드디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계 경제의 혈관은 다시 한번 서구권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중국산 제품은 물류비와 시간 싸움에서 밀려나고 인도의 저렴한 상품들이 유럽 시장의 가성비를 장악하게 되죠. 미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밧줄을 완성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지도 위에는 반드시 지워야 할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차가 멈춰 서야 할 종착역인 이스라엘 근처에서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공사를 방해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비틀어버리려는 이란을 보며 미국은 과연 어떤 잔인한 선택을 했을까요? 이란은 홍해의 입구를 틀어막고 글로벌 상선들을 아프리카 밑으로 쫓아내며 미국의 설계를 비웃어왔습니다. IMEC라는 거대한 기계의 전원을 켜기도 전에 그 핵심 부품인 이스라엘을 하마스와 헤즈보라라는 칼날로 끊임없이 찔러온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물리적인 알박기 세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5천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2026년 3월 미국은 대화가 아닌 강제 집행이라는 포클레인을 끌고 이란의 심장부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픽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무자비한 철거는 단순히 이란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온 중동의 영향력을 뿌리째 뽑아내어 고속도로가 지나갈 길을 평평하게 다지는 토목공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공사 현장 옆에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들이 은밀하게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년보다 강한 자본의 논리가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묶어버렸는지 그 소름 돋는 돈의 밀월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미국이 단행한 에픽 작전은 단순히 테러에 대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깔아야 할 금사라기 땅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앉아 버티는 알박기 세력을 공권력으로 밀어버리는 강제 집행과도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물류가 시속 300km로 달려야 할 초고속 레일 한복판에 이란이라는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던 꼴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홍해의 목줄을 쥐고 예멘 후티 반군을 시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며 통행료를 내라고 협박해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물리적인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서는 5천조 원짜리 IMEC 프로젝트의 전원조차 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작전명 에픽의 실체는 아주 차갑고도 정교한 경제적 철거 작업입니다. 이란의 수뇌부를 타격하여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면 그들로부터 돈과 정보를 받던 하마스와 헤즈보라 같은 대리 세력들은 순식간에 동력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물류 고속도로의 종착역인 이스라엘 항구를 향해 날아오던 미사일들을 원천 차단하여 기차가 안전하게 멈춰 설 수 있는 안전구역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중동의 평화와 인권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변수를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는 미국의 냉혹한 자본주의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철거 작전이 성공하면 중국이 이란에 쏟아부은 수백억 달러의 투자금은 그야말로 공중분해됩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중국이 중동에 박아두었던 핵심 허브를 도려낸 셈이죠.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기차 레일이 깔리고 인도산 저가 제품들이 유럽으로 프리패스처럼 쏟아져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이제 잡초만 무성한 옛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공사 현장 옆에서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들이 은밀하게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신앙과 역사보다 강한 것은 결국 주머니 속의 계산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이 두 나라가 왜 지금 무대 뒤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돈의 미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이 기묘한 중동의 재편 과정. 그 중심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환승센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역사책만 펼쳐봐도 서로 으르렁대던 이 두 나라가 요즘 무대 뒤에서 끈끈한 밀월 관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종교도 다르고 핏줄도 다른 이들이 손을 잡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입니다. 비유하자면 평생 앙숙이었던 이웃집끼리 우리 동네에 초대형 지하철역과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과거의 싸움 따위는 잊은 채 함께 땅 투기에 나선 꼴입니다. 두 나라 모두 IMEC라는 거대한 기차역의 핵심 환승센터가 되어 전 세계 물류 통행료를 챙기겠다는 주머니 속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다. 사우디는 더 이상 석유 하나에만 목숨 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흔드는 이란의 눈치를 보느라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에 지쳐버렸죠. 이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깔아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을 장악하려 합니다. 석유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인 수소 운송관,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해저 케이블까지 모두 사우디 땅을 거치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중해의 관문으로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와 에너지를 통제하는 최종 게이트키퍼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IMEC라는 거대한 설계도 위에서 완벽하게 일치해버린 셈입니다. 결국 신앙보다 강한 것은 자본의 논리였습니다. 이란이 중간에서 미사일을 쏘며 회방을 놓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주도하는 거대한 돈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소외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 잔치상을 엎으려는 이란을 에픽 작전으로 깔끔하게 치워주었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그 빈자리를 거대한 물류터미널로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동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니라 미국 주도하에 하청을 받은 우방국들이 관리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물류기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바둑판에서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웃고 있을 때 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투자금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의 배후에서 수백억 달러를 베팅했던 중국입니다. 미국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중국의 명치를 아주 세게 때려버렸고, 그 충격은 이제 실시간으로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정부가 노린 이 소름 돋는 투자금 공중분해 위 전말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왜 이 전쟁을 보며 절망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투자 성적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처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 단연 중국입니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1대1로 위 핵심 허브가 바로 이란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물류의 목줄을 쥐기 위해 이란에 수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옆 동네에 거대한 상가를 차리려고 인테리어 비용부터 권리금까지 전 재산을 다 냈는데 건물주인 미국이 나타나서 이 건물은 곧 헐고 고속도로를 깔 예정이니 나가라 며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통째로 부숴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에픽 작전을 통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중국 경제의 명치를 아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무너지고 친미 성향의 걸프 국가들이 물류망을 장악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란에 깔아두었던 철도와 항구, 그리고 에너지관들은 말 그대로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미래의 생명선이라 믿었던 중동 물류 주도권을 통째로 강탈당한 셈입니다. 3월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이런 작전을 강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와 협상하기 싫으면 너희가 전 세계에 깔아둔 길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죠. 중국은 이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도, 그렇다고 이란의 패배를 지켜만 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직접 개입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테니 결국 러시아처럼 대리전을 치르며 간접 지원을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사우디와 이스라엘이라는 든든한 하청업체들에게 중동 관리권을 넘기고 자신들은 홀가분하게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분쟁에서 발을 빼고 모든 에너지를 중국과의 영혼의 한판 승부에 쏟아붓겠다는 치밀한 피버팅 전략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중동에서 피를 흘리며 주둔군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묶인 IMEC 연합군이 알아서 자신들의 길을 지키게 만들고 본진은 아시아로 넘어가 중국의 목을 직접 조이려 합니다. 바둑판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멀리 강대국들이 짜놓은 이 거대한 바둑판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것만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지도에서 우리 이름이 통째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이 살벌한 선택의 순간을 지금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동이라는 늪에서 발을 빼고 모든 화력을 아시아로 집중하는 피버팅 전략의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던 중동 문제를 IMEC라는 거대한 자본의 쇠사슬로 묶어 해결해버린 것이죠. 비유하자면 본사 사장님이 말썽 많은 지점의 관리를 그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하청 주고 본인은 가장 큰 라이벌 업체가 있는 핵심 상권으로 복귀해서 정면 승부를 준비하는 꼴입니다. 미국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이제 중국의 목줄을 죄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뜻이고 그 주 무대는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바둑판이 새로 짜이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물건들은 배를 타고 홍해를 돌아 머나먼 길을 거쳐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도와 유럽을 잇는 초고속 물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굳이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서 한참 걸려 배송되는 부품을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인도의 싼 인건비로 찍어낸 물건들이 중동 철도를 타고 관세 없이 며칠 만에 유럽 전역으로 쏟아져 들어갈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이번 위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고래들이 싸우다가 우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길로 떠나버리는 패싱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 목매고 있던 우리 기업들이나 전통적인 해상 물류망에만 의존하던 전략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강대국들이 미사일로 뚫어버린 저 거대한 경제 인프라 위에 우리만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거대한 물류 고속도로 옆에 버려진 낡은 휴게소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지도가 바뀌면 길목도 바뀌고 길목이 바뀌면 부의 주인도 바뀌는 법입니다. 이 살벌한 자본주의의 지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이 위기를 부의 도약대로 삼을 수 있는 마지막 생존 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각자도생의 시대, 우리가 당장 갈아타야 할 부의 급행열차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해결 방안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동의 화염이 하늘을 뒤덮고 강대국들이 수천조 원짜리 바둑판을 새로 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기름값 오르니 조심하자 라며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는 중국산 부품에 목매던 과거의 공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지도가 바뀌면 부의 길목도 바뀌는 법입니다. 미국이 미사일로 뚫어버린 저 IMEC라는 거대한 혈관에 우리 경제의 세포를 어떻게 이식할 것인지 그 차갑고도 정교한 생존 전략을 지금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길목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의 서열을 단숨에 뒤집을 천재일우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해결 방안은 인도로 향하는 직통열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제 중국 공장의 문을 닫고 IMEC의 출발점인 인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고 미국이 깔아준 중동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관세 없이 물건을 꽂아 넣는 물류의 기생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IMEC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수소 운송관, 그리고 스마트 항구 건설에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공급하는 슈퍼울 위 자리를 선점하십시오. 고속도로가 깔릴 때 그 길을 닦는 포클레인과 휴게소를 공급하는 자가 가장 먼저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또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유라시아 물류혁명 중심으로 재편하십시오. 전통적인 해운 주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IMEC 노선의 핵심 허브가 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인프라 펀드, 그리고 이 거대한 길을 통해 유럽 시장을 잠식할 인도의 성장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면 옛날 국도의 휴게소는 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버려진 옛길에 남아 녹아내리지 않도록 달러와 인도 루피화 기반의 자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외교력이 아니라 변화된 지도를 읽는 여러분의 선고안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IMEC의 실제 착공 소식을 여러분의 생존 지표로 삼으십시오. 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이익의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경제전략실은 앞으로도 이 살벌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로운 시각으로 숨겨진 돈의 흐름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이자 새로운 부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진짜 승리자가 됩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전략회의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아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